네, 관광주의자들 오늘은 자리를 좀 옮겨서 뭐 급할 것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최근에 좀 이슈가 된 국가관광전략회의 그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였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바람에 그거를 저희가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조금 그러니까 연중 저희가 스케줄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조금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늘 김성태 박사님이랑 저랑 또 만나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내용 한번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공간이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서 조금 울릴 수도 있는데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고 내용 위주로 좀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일단 열렸습니다. 일단 의미를 좀 박사님 부여를 좀 해주신다면. 제일 큰 의미는 이제 2019년 예, 이후 7년 만에 예,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그렇죠. 전략회의가 예. 이제 추진이 됐다는 것이고요. 예. 내용적으로도 좀 특이할 만한 예. 그런 사항들이 몇 개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예, 차츰 오늘 얘기하면서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확실히 박사님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회의는 있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녹화나 뭐 사후에 우리가 이제 뭐 언론이나 정리된 보고서 형태로 알았지만 라이브로 실시간 중계는 박사님 처음 아니었습니까? 저도 처음 그렇죠. 봤습니다. 제 기억이 맞죠. 네, 그러면 예전에는 있긴 있었는데, 그쵸? 완전히 라이브로 중계된 거는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관광업계, 여행업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꽤 많이 또 보셨더라고요. 보시고 나서, 이제 그날 나왔던 여러 가지 장면들에 대해서 뭐, 왈가불가 얘기도 많고, 뒷얘기도 많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오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박사님, 일단, 이번에 제가 일단 잠깐 서두를 말씀을 드리면 이 큰 섹터 안에서는 방한관광과 이제 지역관광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 크게 보면 이제 방한관광이고 아무래도 방향 자체는 이번에 그 지역관광 쪽에 좀 많은 부분 포커스가 박사님 맞춰진 것 같아요. 큰 틀에서 보면 맞나요? 그렇죠. 지역관광 활성화. 그렇죠. 제목 자체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한관광 대전환과 지역관광 대도약 이렇게 두 가지 축인데 방한관광 대전환의 문제는 사실은 지난 김민석 총리 주재 때 많이 얘기가 됐었고 맞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역관광 대도약에서 어떤 틀에 어떤 변화가 조금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페이지 수 따지면 한 30-40쪽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나 뭐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사실 자료가 이미 다 올라와 있어요. 행사 그날 당일 올라와서 좀 더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하면은 그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고 그 보고서가 혹시 싫으시면 지금부터 이렇게 기사 보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권해드리는데 그걸 한번 보시면 저희가 오늘 나누는 얘기를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게 뭐 거의 지금 한 37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고서가 이게 그 행사 있기 전에 각 협회들 단체로부터 좀 내용을 수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고 각색하고 첨가하고 해서 나온 공식 자료라 어쩌면 이게 박사님 일종의 어쩐 교과서잖아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효력 아니면 요거를 참고로 해서 정책이 실현이 돼요? 그럼요. 1년 뭐. 아마 이제 다음 회의까지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정부 예산 편성이 한 5월 정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담길 것이냐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과 연동이 되고 미리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런데
지난 국가관광전략회의에 대한 이행 상황 보고가 먼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그걸 체크를 못했는데 그거 한번 체크하셨죠, 박사님? 아 당연히 체크하죠. 그거 한번 말씀해 그 부분이 상당 부분 그 여기서 그치. 중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 9월인가 그러니까 가을요. 그래서 그 이행상 보고가 먼저 이루어졌으면 했는데 그걸 체크 못했네. 대통령께서 이제 어쨌든 이 보고를 받는 건 처음이시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아마 이제 조금 중복적이기도 하고 또 이게 거의 새로운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구상이 됐던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 전체적으로 한번 박사님께서 뭐 그날 당일날 이제 라이브로 영상 보신 어떤 소감을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한번 들어가 보죠 내용으로. 우선 대통령 모두 말씀이 좀 굉장히 의미가 있다. 네네. 무엇보다도 처음에 이제 인사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국무회의 하는 자리가 하고 똑같다. 저도 그랬어요. 그런 얘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의 관광 진흥을 위해서는 거의 전부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그렇죠.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셔. 네. 그 자리에 있었던 매번 보좌관 장관 회의 그렇죠. 할 때 배석했던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장관들과 수석들이 다 들어와 있었죠. 근데 저는 부족하다고 봤어요. 나중에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은 관광의 범주로 따지면 국방장관도 들어와야 돼요. 왜냐면 설조망 문제, 안보 관광 문제,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남북 관광 문제. 그렇죠. 뭐 그러려면 통일부 장관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분들은 빠졌으니까. 네네. 오히려 용식품 장관이 배석해 있던. 용식품 장관도 저 양반이 왜 와 있나? 그 한식 관광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저는 말씀이라고 봤는데 K컬처와 문화의 지금 최근의 융성을 직접 대한민국에 와서 체험하는 관광으로 귀결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랬죠. 이게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과 관광은 다른 영역이다라는 이해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묶어서 연결하시는 거예요. 왜 관광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와 있는지. 그런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거죠. 확실히 박사님 예리하시다. 그런 점은 하나도 그래서 대통령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와 어떤 예술, K컬처의 문제를 관광으로 끌어들인 다음에 이게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으로 연계되는 구조에서 이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의 이 인식이 엄청 중요한 어떤 인식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전혀 저는 그 부분은 전혀 못 봤는데 확실히 박사님 시선이 뭐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봤고요. 이 대표님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미리 오늘 기사를 봤기 때문입니다만 질적 성장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대통령도 질적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점들을 이제 지적을 하시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관광은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과 같지 않고 추억을 팔고 이런 어떤 그 문화산업적 성격이 있다. 저는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은 단순히 관광을 통해서 외화 획득을 하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우리 그 후배들에게 좋은 어떤 그 환경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여가 활동에 어떤 이런 그 토대까지 마련해주고자 하는 뜻이 있다. 이런 아주 그 해안 같은 것들을 보여준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대통령이 그런 어떤 시각을 드러내 주셨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시네요. 그죠? 일단 모두 발언 좋지.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 중요한 방향성에서 그 모두 말씀의 마지막을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말을 표현을 해요. 저는 이게 앞으로 되게 우리 관광 정책의 화두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품격인데 사실 내용을 따져보면 좀 그 품격과는 거리가 먼 양적 성장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많이 담겨 있긴 해요. 제가 중간에 껴들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예,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지금 말씀드린 품격 있고 지속 가능한 관광은 화두라는 거예요. 화두. 이번 보고의 내용이 아니고 다음에 이제 그 더 발전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대표 말씀하시는 질적 성장의 문제는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얘기해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 분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럼 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만큼 질적 성장 쪽으로 못 넘어가고 있느냐? 일단 양적 성장에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적 성장이라는 거는 물론 내용을 이제 잘라보면 뭐 구체성이 드러나겠지만 약간 추상도가 높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양적 성장이라는 것으로 일단 추동의 힘을 쓰는 데에는 그것만한 게 아직 없는 거죠. 그런데 좀 흥미로운 거는 사실 그 숫자에 집중돼 있고 매몰되어 있는 거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어쨌든 3천만 명 목표가 원래 2030년까지였는데 그 회의 직전까지 그날 문체부 장관 발표가 2029년으로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 놓고선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그때 되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끝날 때니까 그때 맞춘 거 아니냐. 또 누구는 최근에 코스피랑 주가 올라가는 거 그런 거 보고 좀 앞당긴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거다. 왜 그렇게 양적 성장에 꽂혔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좀. 제가 이제 그거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은 예측이라는 영역에서 보면 3천만 명 조기 달성은 예측 범위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조건이 계속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땐 30년 이전에 달성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도 요건이 계속. 왜냐하면 뭐 어쨌든 중국하고의 관계나 일본하고의 관계 같은 것들이 현 정부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또 관리가 되고 있고 그렇죠. 그 일시장 이시장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점에서 저는 그런 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가 원래 정부의 목표는 높게 설정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통상적으로. 그냥 약간 낮게 해놓고 초과 달성해서 그거를 평가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저는 어쨌든 평가할 여지가 있고 세 번째는 어쨌든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투입의 노력을 약속하겠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봐주는 게 합당하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박사님 이렇게 친정부적으로 뭐 친정부적이라보다는 부족한 점은 나중에 저도 지적을 하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이 9년 만에 지난 정권에선 불행하게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이 관광을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거를 한다면은 뭐 이 정도 평가를 해주는 건 그렇게 그렇죠. 뭐 지나치게 많이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자, 제가 저는 중간중간에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 업계 얘기를. 박사님 그날 흥미로웠던 게 이제 하나투어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랑 주고받는 질문 때문에 우리 업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SNS 상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흥미롭게 봤던 게 그런 거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제가 뭐 저희 신문에도 칼럼으로 써놓긴 했는데 아마 우리 업계에서 대통령한테 라이브로 중계가 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뭘 도와줄까라는 질문을 우리 업계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시대 때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니까 관심도 없고 다른 세상에 살았던 거랑 마찬가지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하면 우리 관광업계가 대통령한테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실시간으로 무엇을 도와줄까라는 질문을 직접적으로 처음 받은 거예요. 그 하나투어 대표도 가기 전에 준비는 했겠으나 그런 질문이 직접적으로 다시 자기한테 오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너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활동하는데 뭐가 부족하냐, 뭘 도와줄까라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할 수밖에 저는 없었다고 봐요. 제가 편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그 행태, 그 태도 갖고 업계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하나투어에 대한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비판이 막 올라가고 했는데 저는 아쉬운 게 그것보다는 이번에 어떤 정책이 나왔는지 우리 관광업계 사람들이라면 그거부터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오직 했으면 우리 업계가 그런 질문을 처음 받고 이렇게 당황해갖고 제대로 말 못한 거에 대해서 그거 갖고 비난을 이렇게 하냐 그런 좀 일이 글쎄요, 있었습니다. 그 이제 중간에 그 4개 부처가 이제 PT를 하고 나서 자유토론 시간에 이제 예. 그 앞부분 쪽에 예. 비교적 앞부분 쪽에 그 송미선 대표가 예. 이렇게 했는데 저는 우선 그 이 대표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거는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이 중요한 거 알겠어. 예. 그 정부 보고 뭘 해달라는 거야? 그 구체적으로. 질문이었죠. 아니 구체적으로 뭘 해달라는 거야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예.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 예. 우리가 이제 관광 중요하다. 뭐 예, 그 예. 수출 산업으로서 뭐 신발 몇 개 팔고 뭐 그 자동차 몇 개 예, 팔고 예. 뭐 이런 거 비교해서 예. 이게 남들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그때 노 대통령이 물었던 그랬었구나. 질문이에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송 대표가 물론 이제 그 대통령이고 장관들 예. 뭐 여러 있고 수석들 있고 또 관련 어떤 업계에 많은 분들이 계신 데서 이렇게 막 그 말씀을 잘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는 비교적 그 얘기 잘했다고 했어요.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그 아마 제일 먼저 답변했던 게 이거죠. 우리도 중국 갖고 아웃바운드 여행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예. 중국 예. 그 국민들을 그랬죠. 대상으로 해서. 예. 그리고 뭐 이 지역별로 행정 단위가 아니라 예. 클러스터 예. 방식으로 이제 좀 예. 그 자원의 콘텐츠들을 그랬죠. 좀 그 해달라. 그리고 부처별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통합적인 힘이 필요하다. 저는 아마 이게 그날 표현은 안 했지만 예. 결국은 대통령이 주재를 해주셔야지 이 여러 그렇죠. 부처들을 네네. 딱 그립을 쥐고 그렇죠. 나갈 수 있지 않겠냐. 뭐 그런 정도 답변 또 그 대답이 정확하지는 않았을 테지만은 마이스 시설이 이제 그 지방에 많이 부족하다. 근데 그거는 송 대표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컨벤션 앤 엑스비션 인프라는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얘기 한번 다뤘었죠. 네. 마이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강한 반면에 그런 시설들을 뒷받침할 숙박이나 그렇죠. 음식이나 뭐 여러 가지 점들이 좀 약하다. 약하죠. 상대적으로. 네. 저희가 또 한 번씩 그 얘기했던 거예요, 박사님이죠? 네. 그리고 그 외국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보다 우리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네, 있다. 대통령도 그 부분을 다시 재확인해 그렇죠. 그 그랬어요. 부분. 그래서 저는 뭐 충분치는 않더라도 예. 송 대표로서는 예. 당당한 답변을 했다. 뭐 제가 TV로 볼 때는 입이 말라가지고 그냥 그 계속 그 입을 그렇죠. 돌려가면서 그 정도 선방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통령인데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선방하기 진짜 쉽지 않아요. 떨리지. 예, 총리 있지, 뭐 부총리들과 있지. 예. 근데 잠깐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또는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하나투어가요. 박사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부터 그러니까 태국이면 태국 가서 태국의 현재 여행사처럼 태국 사람들을 다른 뭐 미국으로 보내거나 태국의 아웃바운드 또는 태국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거나 그러니까 태국 현지의 법인 하나투어 법인을 예를 들면 지금 그 활동을 해왔고 거기에 굉장히 지금 그 많은 부분을 집중하고 있어요. 네. 그 영업 구조를 동비선 대표가 말한 건데 어떤 이들은 하나투어가 인바운드 사업을 끌고 가기 위해서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활동한다고 하는데 그건 일부고 현지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그야말로 현지 법인으로서의 여행사의 역할을 하고 싶은 그건데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하나투어 사회이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 사업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룬 그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한국에는 그러면은
외국 여행사들이 여기 와서 아웃바운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OTA들, 플랫폼들. 그러니까 OTA는 별개죠. 예. OTA는 사실 국적을 갖고 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 송 대표가 얘기하는 게 예. 어떤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알죠. 예. 예를 들면 우리 한국에서도 롯데 JTB가 단독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롯데하고 함께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누군가요? 서태석 대표인가? 그분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의 여행사들이 우리 메이저급이라고 해도 일본을 만약에 유치한다면은 일본의 JTB나 무슨 이런 데에 우리가 랜드처럼 들어가서 상품을 제안하고 이렇게 가는, 그래서 그것이 원래 국제적인 구조기는 한데 원래 하나 투어는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그냥 가서 바로 자기네 그렇죠. 국민들한테 아웃바운드 여행을 하고 싶다. 근데 그런 되게 전 세계적인 구조하고는 약간 다르죠. 벗어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업계에 계신 분들조차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껴들었어요. 계속 해주십시오, 박사님. 네.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고 제가 이제 볼 때는 모두 말씀이 끝난 다음에 김민석 총리가 이제 회의 진행을 맡게 되면서 4기 부처가 이제 연달아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제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이제 많이 한 게 우리 최희영 장관이 전 이제 최 장관 보고하는 거는 뭐 가끔 이제 국무회의 이렇게 생중계 때 조금 보긴 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 장관 얘기는 이제 아까 이 대표 말씀하신 이 자료의 앞부분을 먼저 소개를 하죠. 관광이 얼마나 산업적으로 중요한가, 또 수출 산업으로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나 설명을 한 다음에 K컬처 부분과 지금 한참 융성한,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새롭게 열어놓은 글로벌 환경, 특히 동북아에서의 중국과의 어떤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일본과의 어떤 항상적인 어떤 문제 같은 것들을 지금 굉장히 유예하면서 발전으로 나가잖아요. 이번 3.1절 그때 말씀도 그랬는데, 그래서 글로벌 환경이 좋고 또 하필이면 환율도 비교적 좋다. 일본말은 그렇죠. 네. 아니 들어오는 쪽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바운드에서는 일본 쪽이 우리가 그렇죠. 국민들이 가시기 좋은데 인바운드 아무래도 이제 1,500원도 지금 가고 막 이게 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인바운드 측면에서 혹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주요 환경을 보면서 기왕이면 이럴 거면은 물 들어올 때 노젓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목표년도를 당겨보겠다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뭐 데이터 기반의 초정밀 마케팅을 하겠다. 그리고 한국 방문회를 다시 하겠다. 뭐 또 비자의 문제, 또 지역 번역의 문제, 또 하만의 낙화놀이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 그리고 지방 번역의 활성화, 크루즈, 그리고 우리의 마이스나 의료와 같은 고부가 관광 육성,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나 아주 충격적인 게 숙박시설 일원화를 문화부로 옮겨오는. 이거 진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했다는 얘기. 그 얘기는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리고 교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편리함과 안전함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가고픈 명소나 명소 재생에 100 곱하기 100이나 황리단길 30개 만들겠다. 그리고 여행자 동선을 재설계하겠다. 그리고 반값 휴가비나 반값 여행, 숙박 할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굉장히 방대한 자료를 좀 짧게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난 전략회의 때의 상당 부분 내용이 약간 중복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초정 데이터 기반의 초정밀 마케팅이다. 예.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좀 과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이날 전략회의 이후에 예. 세 가지 정도를 집중해서 봤어요. 그 다음에 예. 하나가 뭐였냐면 구글 맵을 예. 드디어 허가를 했어요. 100% 그러니까 전면은 아니고 약간 조건 그 개방의 수준도 조금 어느 정도 100% 완벽하게는 아닌 것 물론 같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집시법을 개정했어요. 예. 집시법 네, 개정했습니다. 네. 그거 뭐 체크 못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이번에 관광공사 신임 사장이 예. 그 관광 AI 혁신본부를 컨텐츠 전략본부에서 네네네. 관광 AI 혁신본부로 네. 바꾸면서 예. 아주 데이터 기반으로 철저하게 에비던스 베이스 팔리시 하겠다. 예. 이제 증거 기반의 어떤 기반으로. 이런 전환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날 이 확대 회의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조치는 박사님 어디서 입수하셨어요? 아니 저 기사 검색들을 하면서 기사로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뉴스들을 뉴스 나왔어요? 매일 보면서 체크를 해놨죠. 혹시 박사님이 이제 또 이 연구원 출신이시니까 독자적인 어떤 취재 소스가 아니 제가 이미 알려진 거예요? 아니 제가 체크를 하던 거예요. 네. 집시법은 박사님 약간 우리 이제 그동안 너무 막 혼잡하게 많았죠. 그게 조금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헤이트 스피치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혐오를 기반으로 한 또 차별 뭐 이런 부분. 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지만 근데 우리 관광 쪽에서 제일 큰 문제이고 이거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게 출입국 관련 문제거든요. 비자 문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진수 차관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했는데 뭐 충분하다고는 얘기 못하는데 여행사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여행사 불만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열어주는 건 자기네 공이고 책임지는 거는 여행사한테 떠넘기는 구조인데 그건 안 그럴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라도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지. 맞아요.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있나요? 네. 그렇다고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고. 아니 완전히 풀어줄 수도 수는 없고. 그리고 법무부가 책임을 다 질 수도 없고. 뭐 그런 문제니까 풀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토부의 그 김윤옥 장관이 상당히 사실은 이분은 이제 파워맨 아니에요? 장관 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 김윤옥 장관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인바운드를 진흥하기 위한 3대 추진 전략을 국토부 차원에서 내줬죠. 그 지방공항 취향의 어떤 국제선 노선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줍니다. 슬롯 확대 같은 것들을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통해서 그 항공사와 공항들이 할 수 있게 지방공항들이 그리고 인천공항 입국하는 인바운드 관광객들 지방으로 연결하는 여러 조치들이 물론 전에도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내선 인천 제주. 네네. 그것도 할 얘기가 많은데 진짜. 할 얘기 많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렌트카드 연결해주고 뭐 신용카드 결제를 해외 거를 그대로 이거 아마 디테일하게 챙겨야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거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어쨌든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김 장관 좀 믿는 게 원래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정부 구성할 때 김인덕 장관이 문화부 장관의 거의 1순위로 원래 후보에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김 장관이 뭐 상당히 이 부분에 성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랬구나. 네, 앞으로도 김 장관 같은 경우에 뭐 국회로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은 문화부 장관도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몰랐습니다, 완전. 네. 그래서 전 제가 볼 때는 이분 우리 김 장관의 어떤 이런 그 보고 내용에 굉장히 진정성이 있고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이 있죠. 과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날 보고 때 또 대통령이 물으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으로 바로 트랜스포를 못 하느냐. 왜 꼭 김포를 거쳐야 네네. 되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수요가 안 된다. 예.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렇게 해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일부 그걸 털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고 수요를 뒷받침하기 컨텐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하면은 이거 다시 돌아갈 그렇죠. 거다. 지속 가능이 전혀 안 되죠.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한 줄에 베풀을 수 없고 예. 이거를 해나가면서 예. 이 문제 진짜 오래된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오래됐구나. 제 기억에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독도에 발언하고 천황 발언을 하면서 관광이 쑥대밭이 됐어요. 한일 관계가. 그랬죠. 예. 기억나시는 예. 근데 그때에 이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일본의 우리 정경전하고 일본의 그 경단련인가요? 거기하고 일본의 국회의원들 뭐 해갖고 아주 대대적인 회의를 했어요. 근데 두 가지 제가 그 말이 남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 일본 사람들 한국에 오면 두들겨 맞을까봐 못 오고 못 보낸다. 예. 두 번째, 한국에서 한국 여행을 할 때 지방 여행을 하는 게 일본에서 유럽 여행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더 힘들고. 제가 아직까지 그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기억에 남아요. 그 정도로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김윤덕 장관이 국토부 장관 하실 때 이 문제 좀 해결 꼭 해주시라. 네. 그런 말씀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로 해수부가 네 번째구나. 네 번째. 그 해수부가 그 크루즈 문제를 얘기했는데 크루즈는 사실 여러 나라의 관광객을 전제로 할 수 있긴 한데 중국 관광지를 데리고는 아주 큰 컨테이너라고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어쨌든 인상적으로 봤고 또 마지막으로 그 재정경제부 부총리 겸 재정경부 그 구윤철 장관이 바가지 요금 문제. 그래서 저는 바가지 요금을 재정경제부가 관할을 하면 이거는 진짜 나쁜 짓 하면은 못 살아남겠다. 그 원래 그런 거는 봤어요. 행안부에서 좀 터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원래? 근데 어쨌든 이 부총리급의 부처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한다고 해서 세부적인 안들을 좀 꼼꼼하게 냈더라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는 이제 두 가지 정도 문제는 있다고 봐요. 하나는 가격 같은 것들은 원래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수요가 많으면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정부에서 굉장히 그 부분에 불만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과연 이 적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과연 그런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근절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원래 정책적으로 근절이 목표는 아니에요. 목표는 낮추는 거죠. 관리하는 것에 적정 관리. 그런 쪽에 효능감을 맞추는 그럼요. 목표가 아니라 근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매매 이런 것들이 근절 목표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지향은 그렇지만 그런 거죠. 그래서 5개 부처의 그 보고가 나름대로 꽤 의미 있었다 이렇게 이제 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나운서가 그날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가 이제 그 자유토론을 진행해 갔죠. 네. 자유토론을 제가 되게 보니까 14분이 하셨더라고요. 뭐 카타 회장, 또 뭐 라쿠텐, 한국 대표, 그다음에 뭐 무신사, 이부진 위원장, 뭐 송미선 크리에이티브 이메민 대표, 뭐 춘추항공, 춘추항공이 있었고 하나투어 아까 말씀한 그분도 형식적으로는 박사님 굳이 그 뭐 외국인 알베르토 그분이 옆에 앉아 있을 이유는 사실 없었다고 보는데 형식적인 면에서는 그죠? 스타성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으나. 그럼요. 그것도 크죠. 큽니까? 네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이런 쪽에서는 자유로운 자기 의견도 있었겠지만 이번에 준비한 그 관계부처 합동 자료를 좀 백업하는. 그러니까 아마
그 알베르토의 어떤 주된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70년대부터 우리 그 관광의 그 구조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70년대 중반부터 그 전체적인 관광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권역. 그래서 뭐 그 큰 권역이 있고 24개 세부 소권이 있고 그런데 이 소권은 행정구역과 맞지 않아요. 원래 관광 그 자원들이 어디 밀집되어 있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를 주로 가느냐 가면 어떤 동선을 움직이냐 하는 이런 레이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갖고 전국을 이렇게 나눴어요. 네.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행정구역들이 자꾸 겹쳐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제 기억에는 2차 그 관광종합 그 개발 계획 10개년 계획에서 이거를 전국의 시도 단위와 시군 단위로 전부 잘라버린 거예요. 야, 그러려면은 지역별 완결 방식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수십 년이 지나고 났더니 결국은 지금 그 지역 간, 행정구역 간의 이런 문제를 그 협력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 통합되면 그걸 해소돼요?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5개의 그 초광역권과 이제 3특이 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포괄이 돼요. 관광적인 측면에서도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굳이 뭐 이 문제를 상기한다면은 박근혜 정부 때의 테마여행 10선이라는 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선비마을 같은 경우는 망했다고 제가 현장에서 아니, 그건 아주 점 사업이고 지금 얘기하는 테마여행 10선 이런 것들은 있었죠. 지역 간 어떤 이런 것들을 기억납니다. 만드는 그래서 제가 그때에도 이제 조윤선 장관하고 그 문화부 이제 서울 사무소에서 뭐 서너 시간 이상씩 회의하면서 그런 문제들을 다뤘고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 가지로 마뜩치 않은 성과로 이제 그게 종결이 됐죠. 근데 그 부분은 나중에 정말 제가 좀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간단하게라도. 저는 일단 그런 것들이 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정 과정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이 선정단 밖에 여러 가지 힘들이 너무 작용을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틀어졌고. 예를 들면 제 추측건데 뭐 지역별에 힘 좀 쓰는 지역에 뭐 힘 좀 방구 좀 끼는 사람들의 입김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그런 점들이나 무슨 뭐 정치의 어떤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이 아주 뒤틀리게 해갖고 정부 부처 주변을 압박하거든요. 그거를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특히 그때에 잘 그런 것들을 방어해내지 못한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당시의 대통령실이나 또 조윤선 장관 쪽이 굉장히 이 부분에 의욕을 갖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하질 못했어요. 쫓기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구멍이 많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정권이 그 임기를 다 못 채우기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그런 부분 또 관리를 해나가는 부분에서 관광공사가 그 실제로 집행대행을 맡는 과정에서 그 취지보다는 어떤 그 관료주의적인 이런 어떤 관리의 문제 그리고 그걸 결국은 민간 업체의 그 총관리를 넘겼어요. 그 관광공사에서. 그래서 뭐 참 이게 제가 그 정부의 치부를 얘기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 정책 하나가 올바로 취지대로 굴러가기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점을 다시 상기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또 좀 해주시려고 할 건데 중간에 제가 또 끼어들면 이 크루즈 문제도 제가 나름대로는 크루즈를 좀 많이 타보긴 했는데 타면서 느낀 생각이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올해를 기점으로 크루즈 산업이랑 크루즈 관광이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좀 조짐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그 기사는 다음 회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양이 많아서 뭔지 크루즈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이랑 크루즈에 대한 전문가의 현재 시장에서의 부재들 왜냐하면 또 거기서 일하려면 젊은 스태프들도 많아야 되는데
그 배 안 타거든요. 젊은 친구들 호텔이나 가려고 그러지. 호텔 가려지. 뭐 좋은 일자리, 편한 일자리가 뭐 선호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크루즈라는 일자리가 뭐 굉장히 고되고 그런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의 부족, 뭐 그런 인프라의 부족, 전문가 한국에 그런 부분들이 먼저 좀 다져져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또 기항지 관광이 사실 부산도 그렇고 굉장히 다른 데 비하면 좀 복잡하고 좀 이렇게 막 어수선하기만 하지 뭐가 없거든요 아직까지. 인천에서 내리면 서울 와야 되는데 기항지 하루 한 8시간 내에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것 또한 시간적으로 담보할 수 없는 시간이고 부산이야 뭐 그나마 부산이 난데 끼케야 부산도 뭐 인근 몇 군데 갔다 오면 끝이고 해서 기항지 투어의 문제들은 크루즈도 사실 박사님 너무나 지금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많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부 중국 사람들을 싣고 오는 큰 컨테이너선으로 이해해도 좋다. 현재로선. 근데 앞으로 쭉 발전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크루즈도 오래전부터 우리가 크루즈의 기본적인 어떤 선사 또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들을 갖고 싶었지만 우선 우리가 크루즈를 키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내수 시장이 없어요. 없었습니다. 네. 내수장이 별로 크질 않은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크루즈 문화가 잘 안 맞아요. 아직은. 크루즈 문화라는 건 굉장히 모르는 사람들과 비교적 장기성을 갖는 어떤 어떤 이런 것들인데 또 거기에는 수많은 어떤 고도의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들의 어떤 문화, 여행 문화가 뭐 팁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관람을 한다든가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으면서 스몰 터크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춤추고 옷을 갖춰 입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한국이 그런 쪽에서 내수성을 지금 못 갖고 있는데 원래 일본은 연안 크루즈 같은 것도 굉장히 발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서서히 연안 크루즈 이런 것들을 발전하고 우리의 조선 기술에다가 우리 K 서비스, 관광 서비스 이런 것들 결합되면 미래는 굉장히 이제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크루즈들이 어떤 기항지 투어 같은 것들의 실속 문제, 충실성 문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있긴 하지만 이 문제도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적어도 중장기 이상의 계획을 갖고 지금 이번에 이제 지역 관광의 체계가 틀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점차 이것도 그것들과 이제 보조를 맞춰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데 어쨌든 크루즈는 좀 더 많이 인식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할 때마다 느끼는데 이제 조금 한국시장이 더 커지겠구나라는. 특히 해수부가 아주 주도권을 갖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자, 저 잠깐 끼어들어봤고 박사님 또 추가적으로 좀 계속 이어가 주십시오. 무신사의 이제 조남정 대표가 이제 패션도 K 패션으로 이제 좀 자리매김 좀 해달라. 그리고 왜 나왔는지. K 관광의 특화거리의 패션 스트리트 부분을 이제 포함 좀 했으면 좋겠다. 박사님 그분이 참여한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세요? 저는 누구나 못해요. 저는 올리브영 사장도 왔으면 했어요. 올리브영은 저는 돼 이해가 돼요. 다이소 사장이라. 근데 무신사가 굳이 와야 되나? 아니 저는 아무튼 나쁘지 않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부진 방문위원회 위원장이 이제 한 두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하나가 이제 2729 방문회를 하겠다. 이것 좀 논란이 많을 수 있죠. 그러니까 맨날 한국은 방문회 뭐 이런. 저는 우선 이부진 위원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다들 그러시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굉장히 상징적인 세계적인 인사시고. 또 이분이 가는 곳마다 어쨌든 카메라가 쫓아가니까 스포트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분이 관광을 얘기하는 순간 관광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인식 안에 들어오는 거고. 친절 캠페인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박사님 친절이라는 거를 캠페인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그냥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본처럼? 아니 일본은 이제 뭐 요코소 재팬이라든가 오모테라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한 거죠. 그리고 친절이라는 걸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친절을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8, 90년대 친절 캠페인 하면 이렇게
팻말 들고 그 공공집 그 직원들이나 택시기사들 쭉 써가지고 이제 뭐 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친절 캠페인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 정중 커티시 캠페인 그러니까 뭐 그 외국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은 사람들에게 좀 정중하자. 그리고 이 친절이라는 것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성원이든 그 방문객이든 간에 그 서로가 서로에게 좀 더 친절하자. 이런 접근해야 돼요. 인간적 도리 아닙니까? 그럼요. 동방예의지국으로서의 예의 그리고 정중함, 배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라서 저는 이런 연구도 많이 돼 있어요, 사실은. 아, 연구가 돼 있습니까? 한국관광공사하고 예전에 다 연구가 돼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캠페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제 오해가 있는 건데 80년대 발상 같아요. 그런데 캠페인도 이게 그 캠페인 쪽 그 연구자들 교수님들 얘기하면 섭섭하다 그래요. 또 그렇습니까? 캠페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이 정책 조치에 의해서 행동을 바꿔내는 행태와 행동을 바꿔내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캠페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8, 90년대 팻말이나 막 이런 걸로 인식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그 어휘가 주는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부진 위원장이 얘기한 게 이제 결제와 교통과 정보 부분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부진 위원장에게 꼭 그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방문위원회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대표도 이제 그런 거 기사를 쓰셨던데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이 엄청나게 협력해야 돼요. 근데 방문위원회라는 것은 바로 그런 그 정경련이나 그 상공회의소나 경총이나 하는 이런 데를 엮어주는 조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관광공사하고 일을 비슷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부진 회장의 연임이 이번에 이사회에서 얘기됐다. 강력 추천. 우리 이 이사장께서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받아주셔서 이 문제도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업계들이 관광은 아우어 비즈니스라는 아우어 비즈니스 투어리즘에서 아우어 비즈니스 관광 역시 우리의 비즈니스다. 뭐 그 부분이 철강을 하건 무슨 뭐 화장품 그 회사를 하건 어떤 회사를 하건 간에 그래서 이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크리에이티브의 이매진 대표가 이제 그 의료 관광 문제 지방의 인프라를 좀 강화하자는 얘기하고 K스타들 소지방 공연들 좀 그거는 전 절대 동감해요. 그거 좀 필요하다 봐요. 근데 이제 이 문제 녹록치 않겠지만 문제 좀 복잡하죠. 왜냐면 예전에 그 대통령 행사 같은 경우도 이런 스타들은 그 결국은 회사에서 개런티 얼마 주느냐 뭐 이런 문제를 결정하잖아요. 이제 그 국가의 그 봉사하고 무료 예를 들면 뭐 서비스만처럼 그건 좀 곤란한 문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기획사들의 상당한 협조 또 우리 스타들의 협조가 필요한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춘추항공의 한국지사장 한국지사장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 눈여겨봤던 게 지방의 그 숙박 부분과 백화점이나 이런 인프라 부족 문제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방 관광의 활성화 모델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급, 그럼 충청권, 뭐 그 경상권, 전라권, 뭐 이렇게 지금 행정통합도 이루어지고 막 있잖아요. 이런 데들이 지금 현재 지방공항까지는 디자인이 됐어요. 이번에 지방공항과 항만, KTX 쪽은 디자인이 됐는데 여기에 뭘 더 채울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우선 그 호텔들이나 컨벤션 이게 다 있거든요.
요거를 묶어주고 예. 면세점, 지방면세점이 있어요. 지방면세점 묶어주고 그 다음에 템플스테이 이런 것들 좀 묶어주고 그 다음에 푸드 예. 미식 지난번 국가관광전략회의 때 있었거든요. K미식.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묶어서 지방 거점 관광 모델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 춘추항공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다. 지금 발견하신 게 어렴풋이 중국 몇 군데 유명한 데 가면 그렇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떠오르다 있긴 해요. 그게 알베르토가 얘기한 크러스팅 방식. 그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방향은 잘 잡혔어요. 다만 여러 걱정들이 아직 그래 방향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지켜보시자고요. 이번에 얘기 나온 거니까. 예. 그리고 이제 라쿠텐의 서태석 지사장이 얘기 길게 하셨죠. 정말 동감하고 그 양반은 제일 많이 신청을 받더라. 이것도 크로스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티 투어라는 게 중요한 그 지방의 교통 스타일인데 행정구역간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난 너무 이내 군이니까 우리가 안 가. 요거 해결하자. 그래서 저는 광역 시티 투어 체계를 좀 필요 있는 거를. 그다음에 일본을 공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온오프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한 번 그 트렌드가 잡히면은 지속성이 있다. 뭐 이런 그걸 진짜 100% 동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7번째 하나 투어의 송 대표 얘기는 아까 이제 했으니까 뭐 이런. 어쨌든 뭐 송 대표 중요한 얘기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름은 이제 밑에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그 숙박시설 일반 숙박시설 쪽에서 어떤 대표 하나가 나와서 이건 뭐 역시 이번 아마 그 자료를 보고 얘기한 걸 거예요. 일반 숙박시설도 그 기금 지원이라든가 문제도 있었죠. 또 E9 비자 쪽을 좀 연결을 해달라 이런 것들인데 뭐 당연하게 이제 그 문화부로 통합 관리가 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크루즈사 쪽에서도 한 분이 나오셔서 지금 아까 이 대표 지적한 인력 확충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당국자들의 순환보직 때문에 이게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 그리고 인력분의 어떤 전문성들을 크루즈 전문적인 인력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항만별 크루즈가 정책이 다른 거 이 부분 같은 게 일관성 유지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고요. 이건 뭐 해수부가 잘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10번째로 우리 카타 회장이 이제 거의 웅변 수준에 회장님 긴장하시더라고요. 좋게 봤어요. 말을 막 들으면서 막. 어쨌든 23,000 여행사의 대표라는 어떤 무게감 같은 것들을 충분히 느껴서 특히 다른 분들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대통령 주재 회의를 환영하는 말씀을 처음 하셨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의 관광 어떤 현실을 국가 간 관광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과하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정부가 좀 충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략이라는 건 원래 군사용어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전쟁이다, 전략이다 할 정도의 치밀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 회장의 얘기 중에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게 한국과 일본은 협력 관계이기도 하지만 경쟁 관계라는 말을 해요. 저는 이 시각 굉장히 동의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제가 연구원에 있을 때에도 우리 정부 계획들은 경쟁 분석을 해야 된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뭐 이런 아시아들 우리가 경쟁이 되는 나라들과 어떻게 호주라든가 뉴질랜드와 어떤 부분에서 어떠한 경쟁 우위를 찾아갈 거냐. 쟤네들은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동반돼요. 그런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데 이 회장이 이 부분을 지적을 한 거예요.
그 시장 점유율이 문제다. 결국은 어떤 한 시장을 받아먹는 게 너한테 안 가면 우리한테 오는 거고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그 한일 그 일령 그러니까 중국이 일본을 지금 그 제재하는 어떤 그런 생션의 문제를 넘어갔을 때 사실은 우리 쪽은 저는 그게 많이 올까 대체 수요 근데 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생각보다는 물론 아니 근데 그거는 여러 얘기설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온다는 사람도 있고 생각보다 덜 온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새로운 사장이 와서 지금 할 때 경쟁 분석 정도는 해야 된다. 데이터 기반 저는 환영하고요. 그거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걸 하나는 다른 그래서 18개 어떤 국가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일본의 예 같은 것들을 들고 그 일본의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 정부에 촉구한 거 있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최근에 그런 박사님 말들 많이 나와요. 야, 왜 매번 일본과 비교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본과 비교는 저는 숙명적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바로 우리 옆나라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거는 일본의 인바운드를 최근 한 십몇 년 전엔 우리가 앞섰어요. 제가 연구원의 실장 본부장 할 때 이 그래프가 있더라고요. 그때에는 일본에 있는 연구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면 한국처럼 우리 인바운드가 잘 될 수 있느냐 격세지감을 느끼는 거죠. 피할 수가 없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중요한 시장에서 보면은 결국은 일본과 한국은 비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일본하고 우리가 연구기관 그 교류 협력을 합니다. 매년. 그러면은 일본의 연구 주제와 우리 정책 연구 주제가 일치할 때가 많아요. 깜짝 놀랍니다. 너희도 이 고민이었어? 지방 그 분산이 문제야? 그건 문제예요. 뭐 이런 문제. 외국의 그 시장 다양성이 안 이루어져? 중국이나 이런 그 무제의 위험성이 있어? 시장 의존이?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로 그 연구자들끼리 아주 감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의문이었던 게 박사님. 일본이랑 우리나라 인구 절반이에요. 딱 2배. 뭐 국토도 2배 이상. 절반 이하죠. 거의 뭐 1억에 5천 보니까. 2.5. 1억 3천. 그런 걸로 놓고 보면 박사님 지금까지 나온 관광산업 지표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선방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선방하는 그렇죠. 거죠. 많이 선방. 인구 절반, 국토 절반인데 이 정도 해. 근데 우리는 더 잘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한테 지면 안 되는 거야. 한국은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약간 삐뚤어 나가는 얘기긴 한데 대만은 왜 그렇게 일본에 우호적인가 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한국은 왜 그렇게 일본에 힘들어하느냐 이런 문제는 한국은 늘 일본보다 앞선 문화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 커요. 여러 가지 물론 대만은 또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잘할 걸 알고 잘하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너무 한쪽 나라에 대해 맞춰서만 우리를 비교하고 평가하고 계획을 잡는다 이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쪽 시장에 돌리고 서유럽 시장에 돌리면 호주 이쪽 돌리면 더 관광 선진국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좋은 컨텐츠들도 같이 좀 배울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충분히 배우고 있는데요. 그 다른 나라 것들도 우리가 이제 많이 스터디를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는 그 우리 방송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제 K 드라마, 뭐 K 연예 프로그램도 굉장히 그 항종가를 치고 있지만 옛날에는 그 PD들이 부산에 가갖고 일본 방송 다 뺏겨가지고 비슷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한국의 여러 제도들을 일본 거를 많이 참조했어요. 그랬죠. 왜냐면은 행정적인 구조가 비슷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가 많이 했는데 그랬죠. 최근에는 일본이 우리 거 엄청 봅니다. 우리 정책들. 그래서 그런 건 거의 필연적이다. 옆나라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제가 그 현장 같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저는 이런 걸 한번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전략 정책 하시는 분들이 일본 좋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관광청들 있잖아요. 주한 프랑스도 있고 대표적으로 뭐 직할로 하는 데도 있고 대행으로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그런 나라 그 관계자들을 좀 점심 밥이라도 한번 먹으면서 우리 관광공사가 됐든 문체부 담당자가 됐든
그 이제 뭐 그들의 조직도 있어요. 안토르라고. 아무튼 근데 뭐 그런 관광 선진국들의 담당자들이나 그 각 사무실의 그 보스들 있잖아요. 만나자. 우리 좀 힌트 좀 얻고 싶다. 만나서 좀 얘기 좀 듣고 했는데 만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 저는 싶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행정부처의 실국장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그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관광기업체들의 문제는 정기적으로 만나기만 해도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들어주고 맞아요. 또 지방과의 문제는 예. 지방 국장들이나 예. 국과장들 만나서 얘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각국의 예. 관광청 그 대표들하고 예. 실국장들이 예. 1년에 한두 번 정도 밥이라도 먹으면서 애로사 그렇죠. 또 너네는 어떤 그렇죠. 정책적 장점을 갖고 있는 예. 이런 소통 예.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안 하는 것 같은데 좀 필요하다고 어쩌다가만 이제 그 할 것 같고 오피션 하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정식 체계로 안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건 좀 정식적인 체계로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쪽에서 좋아할 것 같은데.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12번째는 명동거리의 이제 거리 가게의 어떤 그 복지회에서도 나오셔서 전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가지 안 합니다. 네, 바가지 안 한다고 쓰레기 문제.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고 그리고 13번째는 이제 한양대 우리 이훈 교수 전 한국관광학회 회장. 확실히 학자분들이 말씀을 정리되게 짧은 시간에 잘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굉장히 내용은 둘째치더라도 얘기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정부가 미리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게 디지털 주민증과 지역화폐, 고향사랑 기부제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있는데 이걸 통합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왕에 있는 정책들을 통합하고 타 부처의 정책과 연결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재정경제부 장관 부총리는 요번에 그런 얘기했어요. 만약에 이 바가지 요금 이런 거 걸리면 각 부처에 있는 것들 다 잘라버리겠다. 지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 교수가 한 거고 또 하나는 지역 관광의 여러 가지 이제 크루즈에서도 나오고 했는데 지역 관광도 살리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국 관광 대학생들이 한 3만 명 되는데 지역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들을 공무원으로도 좀 흡수하고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각 대학들이 이렇게 하는 어떤 이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의미 있는 얘기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준석 카타 회장이 잠깐 얘기를 했지만은 14번째를 국가유산청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의미 있게 봤어요. 예전에 유흥전 지금 국립박물관장 중앙박물관장이 국가유산청장을 할 때에 예전에 이제 문화재청장이죠. 할 때에 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 활용에 대한 연구도 그때 유홍준 장관이 했고 이렇게 보여주고 막는 게 아니라 활용하고 이용하게 하는 문화유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번에 허민 청장이 여행사와 함께 이 부분에 문화유산들을 활용하는 이런 얘기를 아주 짧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부분은 이제 자유토론 하기는 좀 그렇고 원래 정부부처 발표했었어야 했는데 이 말씀해 준 것들 굉장히 저는 의미 있게 봤어요. 그런 쪽의 예산 투입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굳이 이쪽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싶은데 반값 여행이나 정부 돈 들여가면서 여행비 일종의 그러니까 여행비 지원해 주는 건 내 일종의 쉽게 말하면 반값 여행이나 지역사랑 휴가 지원 이런 건데 굳이 예산을 이런 쪽에 많이 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대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이고요.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의 지향은 정책에서 하나는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러니까 이 데이터라든가 무슨 자료가 근거해서 하는 거지.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 두 번째로는 효과성을 검증해야 돼. 일단 그런 것들이 투입되는 예산 대비 충분한 효과를 내느냐.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현재의 그 재정경제부를 기반으로 해서 예. 문화부와 협력하에 문화부의 일정 사업들에 대한 평가가 지금 이미 이루어졌어요. 아마 공사가 하는 상당한 사업들의 효과성 부분이 이미 그 검증이 돼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확인 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방마다 외국인 관광객 한 명당 두당 10,000원이든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있었죠. 지금 이제 반값 뭐 이런 것들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정책의 효과를 내는 거냐, 그냥 낭비냐. 그 혈세를. 저는 우려. 네. 근데 그거는 검증해야 되는 거고, 뭐 사업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이 정책이라는 것은 확정된 사실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의 내용은 뭐냐면 그럴듯하고 그럴듯한. 그래. 그 방법 외엔 다른 게 없어. 그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 라면 정책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효과성을 검증하는 거죠. 야 이거는 아무리 돈을 퍼본데 효과가 없어. 그러면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책의 어떤 그 일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려는 말씀을 해주시되 위축되지 않게 이렇게 좀 하는 것들도 되게 필요하다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 마무리 말씀이 먼저 나가셨어요. 잠깐 조금 일정도 있고 굉장히 긴 시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부가 잘 추가적인 의견을 받아라. 여기 말 못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시고,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균형 발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재방문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서 역시 대통령이 지초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을 겪어서 이렇게 하신 분의 행정의 달인으로서의 정책을 이렇게 다루시는 모습에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나오는 워딩이 실제로 많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보고를 받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스스로 예전에 고민했던 것들을 체화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베 얘기를 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이후에 기사들이 그 뭐 정부에서 릴리스 준 내용들을 많이 이제 뭐 그 수준에서 많이 나왔는데, 일부 기사 중엔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일본의 그 관광 국가 전략에 보면은 내일의 일본을 지탱하는 관광 비전. 이게 바뀌지 않고 지금 지속됩니다. 정책의 일관성, 지속성 문제를 우리 언론들이 조금 지적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은 좀 우리 정부 당국도 좀 귀 담아 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크게 봤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몇 가지 좀 말씀드릴까요? 우선 저는 이런 국가관광 전략회의의 첫 번째는 지난 그 전략회의의 이행 상황 보고가 우선되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참석 범위의 충분성과 적절성. 그렇죠. 그거 이번에도 뭐 56명이 참석을 했는데 완벽할 수는 없겠으나. 그럼요. 그건 완벽할 수는 없는데, 저는 이 민관에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균형을 갖는 회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 청와대 그런 행사 때 들어가려면 만남의 광장이 그 옆에 있대요. 거기 모여서 이제 버스 타고 같이 들어간다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에 나와서 잠깐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게 2시인가에 아마 시는데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대통령 바쁘시겠지만 같이 오찬 겸 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너무 좋죠. 현실적으로 조금 쉽지 않겠지만 바쁘니까 아무튼 계속 해주십시오. 그런 문제는 뭐 기왕이면 좀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밥 못 먹으면서 섭섭하잖아요. 짜증나죠. 그래서 안 그래도 긴장하는데 밥도 못 제가 먹고. 볼 때는 청와대 행사장 그 앞에서 이제 원래 보통은
그 첫 모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음료 마시고. 그 안에. 그 장소에서 약간 간식 같은 거라도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저는 그 총리 공간도 뭐 가깝잖아요. 예, 바로 옆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예. 가깝죠. 뭐 그런 데에서 뭐 식사를 하고 총리가 이렇게 좀 조율 좀 하고 물론 그 전날 원래 그 세종에서 그 관계부처회의는 있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이제 그렇죠. 민간 쪽에서 온 분들 그래서 참석 범위의 충분성 맞습니다. 저분이 왜 갔지? 뭐 이런 문제들 좀 어디서는 박사님이랑 저를 왜 안 불렀나? 하여튼 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문화부 장관이 그 대통령 그 주재 회의로 전환하는 뉘앙스처럼 보였어요. 예. 근데 확실치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 저번에 입법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아마 이런 우려가 업계에서 많았을 거예요. 관광 쪽에서는. 이날 얘기한 많은 내용들이 엄청난 재정 수반 사업이에요. 이거를 과연 조달을 어떻게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그다음에 이번 회의가 이제 그 인바운드 관광과 지역 관광 부분에 치중이 돼 있다 보니까 아웃바운드나 관광 산업의 어떤 그 기업이나 여기 문제 관광 산업 정책과 그리고 관련 주체와 제도 부분에 대한 혁신 부분은 포함들이 덜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 회의 때는 이 부분 좀 확실히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관광 산업 특히 AI 시대의 어떤 그 전환을 그 좀 앞질러서 해나가는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아웃바운드 시장 우리 국민들의 해외 시장이 해외에 나가는 문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문제도 많이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유럽의 발전, 또 일본의 발전 이런 것들 혹은 최근 중국의 부상 문제가 국가 주도나 사회 주도의 그랜드 투어에 기반한다. 그러니까 영국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그랜드 투어. 이게 이제 그 유럽을 그 소위 강대 지역으로 키워나가는. 일본 같은 경우도 뭐 그 우리 안중근 그 장군께서 처단한 이토 히로부미나 이런 사람들 뭐들이 전부 사실은 해외파 그들이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제가 알기로 개혁 개방 초기에 그 유학 가는 나라들과 전공까지 다 국가에서 그 컨트롤 해주고 지원해준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한국은 젊은이들에게 한국형 그랜드 투어 같은 것들을 전폭적으로 좀 지지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웃바운드를 비용으로 보지 말고 아웃바운드를 새로운 생산의 수단으로 이해하는 어떤 이런 정책들이 다음에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 갖고요 지역의 고등학생들 수학여행 일부러 호주 같은데 많이 지원해 준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랜드사들도 되게 좋아해요. 자기들도 돈도 벌고 그런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웃바운드에 대한 재해석 문제 그리고 남북 관광 문제가 다음에 좀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 이후에 이제 며칠 있다가 터진 그 미국의 이란 공격 문제 때문에 지금 환율 주식 그리고 해외 지금 여행 문제가 굉장히 먹구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한 위기 관리의 문제가 또 얘기가 돼야 될 거고 제가 이제 아쉽게 본 것 중에 하나는 R&D입니다. 관광 R&D. 저는 이 과학 기반의 R&D를 관광 쪽에서 꼭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어떤 것들이 다음 확대 회의 때 쭉 그 포함됐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고 오늘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얘기했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의식 그리고 그분의 행정 스타일 또 그 수준 이런 것들과 새로운 이제 행정 책임자들이 이
문화부에 이번에 실장급으로 이제 관광을 예. 행정을 바꾸면서 우리 강정원 실장 아주 베테랑이거든요. 우리 관광 예전에 그 과장 그 정책과장부터 큰 일 했었고 이번에 관광공사의 박성혁 사장도 이제 또 며칠 전에 또 오셨고 이분도 첫 기업인 출신 사장이에요. 예. 공사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연구원장도 이제 새로 올 테고 또 이부진 사장이 어떤 2기 한국방문위원회 이런 데서 새로운 어떤 이런 기반들이 갖춰지면서 혁신과 어떤 그 개혁 이런 비전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예. 이번 그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 간단하게 좀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게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출국납부금 얘기를 이거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 알면요 당장 무슨 짓이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사님 이거 줄어들 때 저희 얘기했지만 그 누구한테도 좋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사석에서도 전화해봤잖아요. 왜 우리 안 돌려주냐 했더니 외항사들 집계가 힘들다. 근데 그게 지금 지지부진했어요. 내 개인정보는 다 가져가고 이거 이재명 대통령 그 되돌려준다는 것도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일이고. 그렇죠. 물론. 어쨌든 이거 그러면 사정을 말하고 중단하든가. 그 정보 다 가져가고 그 누구에도 안 좋은 업계도 안 좋고 여행자에도 안 좋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예산 체계가 바뀌긴 했는데 지방 위임도 이제 많아지고 예산도 또 아마 이제 그 5국 3투입으로 가더라도 예산의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긴 할 텐데. 지금 말씀하신 관광진흥개발기금 같은 경우도 지금 환원되거나 오히려 원래 그 이전에는 상향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해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저번에 다룬 그 코너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고요. 아니, 제가 이제 와서 얘기지만 네. 당시에 그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 19개인가 그 부담금 문제를 얘기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워딩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첫 번째로 얘기를 하면서 누군가가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윤 전 대통령은 아마 충분히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했을 가능성이. 아니 다른 나라들은 이거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을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다. 최근에 부담금 다 올리고 다 있죠. 올리는데 뭐 하는 짓냐고 내 말은. 거꾸로 가는 그런 식의. 이 문제도 반드시 한번 나중에라도 누군가가 말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박사님 최 장관이 바쁘신 거 아세요? 알아요. 그다음에 뭐 동계올림픽도 있었고 이번에 우리 업계 종사자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음 만난 거예요. 취임 6개월 이상 만에. 이건 조금 섭섭한 우리 업계에서 굉장히 섭섭해해요. 요거 한번 좀 어떻게 그냥 바쁘시니까 참겠습니다라고 그냥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가요? 아니 뭐 그 장관께서 바쁘시겠지만 저도 바쁘시겠지만 좀 만나주세요. 너무 섭섭해하는 거예요. 원래 업계는 업계 출신이잖아. 만나시기만 해도 문제의 절반 이상이 해결돼요.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다른 출신이면 말을 안 하는데 다 기대를 엄청 했잖아요. 우리 업계 출신이라고. 근데 한 번도 안 만나다가 이 회의 있기 제가 이거 저겁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이 회의 있기 하루 전인가 이틀 전에 잠깐 만나서 식사 정도 한 걸로 제가 이렇게 취재 중에 들었는데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뭐 좀 더 자주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이 행사에는 뭐 그 별도의 발언 기회도 없었지만 김대현 차관도 참석을 했고 담당 차관이니까 이 차관 앞으로 뭐 잘 하시리라고 기대를 해야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지지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확실히 대통령이 자리에 있으니까 이 품격과 그다음에 어떤 권위와 무게감이 그럼요. 올라가고 일반 사람들도 댓글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일반 사람들 댓글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런 일이 있어라고 많이 알리는 왜냐하면 또 워낙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막 유튜브 같은 데 나오니까 그런 효과도 굉장히 뭐 영향력도 좀 좋아진 것 같고 긍정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다음 회의 때 우리가 좀 기대를 또 갖고 한번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